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6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제가 오늘 녹음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일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건강검진이 수면 내시경이 들어있어가지고 갔다가 오잖아요. 오전에 아무리 일찍 가도 거의 한 3시까지는 2시 넘어서까지는 좀 약간 해롱해롱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근무하면서 해봤는데 뭘 못하겠더라고요. 쉬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와서 또 방송해도 이정일 PD도 힘들고 해서 오늘은 미디어 스크랩도 없이 댓글도 없이 보고서 위주로 전해서 오늘 하루 보내고 또 이제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다시 금요일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민원연 방송 모니터. 형이 거기서 왜 나와 특집.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형이 거기서 형이 누구야? 형이 누구예요? 자, 이거 보시면 네. 보고서를 보시면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왜 조국 장관이 텔레비전에 계속 나올 때 조국 오촌 조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굴은 조국 장관이 나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거 한번 뭐 모니터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오촌 조카 관련된 발언을 할 때마다 그 초시계를 들고 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너무 그렇게 TMI 하는 것도 힘들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아무튼 진솔 씨한테 내가 이런 주제로 오촌 조카 관련된 보도를 좀 모아보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솔 씨가 지금 9일 그러니까 이때가 조국 장관이 임명된 날이죠. 대통령이 임명한 네. 날 9월 9일부터 그리고 이 사람이 오촌 조카가 구속된 날. 네. 이 16일이에요. 그래서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를 모니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YTN을 자꾸 중간에 빼먹어서요. 이번에는 YTN을 꼭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YTN까지 포함해서 8개 방송사의 그 8일간의 조국 조카, 그러니까 오촌 조카 관련된 보도를 쭉 살펴봤어요. 일단은 생각보다 조국 오촌 조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보도량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쭉 한번 읽어주세요. 네,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8개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 보도에서 조국 오촌 조카라는 단어가 등장한 보도가 총 127건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TV조선과 채널A가 총 25건으로 가장 많은 보도량을 보였고요. JTBC는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KBS는 6건으로 가장 적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JTBC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TV조선 채널A, JTBC가 20건대 수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25, 네. 25, 22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는 SBS, MBN이 14건씩 각각, YTN이 13건. MBC가 8건 했고요. KBS가 그나마 제일 적게 6건을 네.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KBS는 지금 KBS에 대해서도 불만들이 많으신데 어찌됐든 KBS는 타사에 비해서는 이 조국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보도량이 좀 정제되어 있다라는 네네.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내용은 뭐 그게 그거다.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 뭐 어떤 뉴스 공장처럼 뭔가 반론을 찾아서 나서서 막 보도하고 이런 건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게 검찰발로 계속 쓰는 거죠. 그냥 검찰이 언론인 것 같아. 진짜. 검찰이 검찰 언론사를 언론이야, 차린 다. 것 같아. 네. 그죠? 네. 뭐 네. 돈도 안 들이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도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채널A, MBN은 그러니까 TV조선 25건씩이나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보도 중 조국 오촌 조카가 들어간 보도 중에서 어깨거리 사진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앵커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첫 화면 시작할 때 앵커 얼굴과 함께 네. 그 앵커의 어깨에 붙어 있는 사진이라고 해서 어깨거리라고 하거든요. 그 사진 그러니까 사진과 제목이 써 있잖아요. 기사 제목. 이 어깨거리 사진에 조국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몇 퍼센트인지를 본 거예요. 자, 거의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오. 자, 그런 보도
총량은 59건인데요. 방송사별로 좀 봅시다. 예, 방송사별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조국 오촌조카라는 단어가 들어간 보도 중에서 조국 장관의 사진을 어깨거리에 사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방송사는 MBC로 87.5%였습니다. 그러니까 8건 중에 7건을 네. 조국을 넣은 거죠. 네. 채널A나 TV조선에 비하면 이 보도량은 8건으로 3배수 적게 보도를 했지만 그중 7건의 보도나 어깨거리에 조국 장관의 사진을 사용한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YTN이 76.9%, MBN이 64.3%로 오촌조카 관련 보도에서 조국 장관 사진을 어깨거리에 사용한 비율이 높았고요. 비율이 가장 낮았던 방송사는 22건 중 3건에 그쳤던 JTBC 13.6%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거를 다시 보면요. JTBC는 생각보다 굉장히 또 조국 장관 사진을 막 아무데나 막 이렇게 넣지 않고 나름 네. 정제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조국 오촌조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다 저희가 뽑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보도 내용의 핵심 주제가 오촌조카의 혐의 또는 의혹 이것만 딱 보도한 경우에는 어떨까? 네. 다시 그 고민이 이제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도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오촌조카 혐의를 중점적으로 보도한 보도 건수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오촌조카의 혐의 사실을 주로 다루고 있는 보도는 총 83.5건이었습니다. 네네. 예.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걸 비율로 따져보면요. 이 중에서 조국 장관의 사진을 어깨거리로 사용한 건 45.5건이었어요. 비율로 따져보면 54.5%나 되는 비율이었고요. 이게 좀 더 높아지죠. 네, 높아졌어요. 높아져요. 네. 네. 그리고 방송사별 차이를 역시 살펴보면요. 오촌조카의 혐의를 주요하게 다룬 보도 중에서 어깨거리에 조국 장관 사진을 사용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방송사는 YTN으로 84.6%였습니다. 네, 네. YTN이 조국 오촌조카의 혐의를 주로 다룬 보도는 6.5건이니까 이것 역시 채널A에 비하면 3배수 정도 적게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6.5건 중에서 5.5건의 보도가 어깨거리에 조국 장관 사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았던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MBN 80%, MBC 75%가 오촌조카 혐의를 다루는 보도에서 어깨거리 화면으로 조국 장관의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장 낮은 게 JTBC네요. 네. 이렇게 했을 때도 JTBC는 3건만 조국의 어깨거리에 들어갔어요. 네. 13건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낮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저희가 지금 어깨거리에 방점을 찍어서 조국 사진을 썼나 안 썼나 이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거 하기 전에 도대체 오촌조카 보도가 이렇게 많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오촌조카가 들어간 보도는 총 127건이나 되고 오촌조카가 혐의가 주요 내용인 보도를 다시 추려봐도 83.5건이나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모르겠는데 조국 오촌조카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러니까. 싶지 않아. 아니 조국이랑 연관성이 없으면 뉴스도 안 될 만한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경제사범으로 그냥 아니 차라리 연관성을 좀 입증해 주세요. 네. 오촌이 뭐 했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발. 제발 그건 안 된다니까. 연관성이 없으니까 자꾸 오촌만 파고드는데 아, 사진은 조국 장관 쓰고 있고 맞아요. 뭐하는 지금 오촌조카 혐의 내용이 혐의가 주요 내용인 보도의 건수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채널A인데 진짜 짜증납니다. 채널A 어떻게 19건씩이나 보도를 합니까? 19건을 8일 동안 19건을 조국 오촌조카를 방점으로 찍은 보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대단해요. TV조선 15건, JTBC 13건. 도대체 오촌조카가 도대체 나라를 뭐 말아먹었나? 아니 어쩜 이렇게 보도량이 많냐고. 국정농단이야, 완전. 네. 정말 많아요. 지금 가장 적게 한 데는 MBC 4건이잖아요. 비교해보세요. 4건과 19건. 이게 정말 과열됐다는 거를 특히 종편이 지금 엄청 언론들이 과열됐다는 거를 계속 지금 논두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용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이거는 다 진솔 씨가 이제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진짜 가관도 아니에요. 일단은 이런 화면을 쓴 것은 사실 MBN이 이제 조국 관련된 보도 그러니까 오촌조카가 주요 내용인 보도가 MBN은 10건이었는데 그중에 8건이 조국이 사진에 이제 어깨거리 사진에 등장했어요. 그런 MBN이 저 이렇게 쭉 모아놨어요. 진솔 씨가 사진을 이걸 보니까 진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정말 이거 봐 와. 전체가 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보도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나쁜지.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MBN이었던 건데요. MBN은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80%나 되는 비율로 오촌 조카의 혐의를 말하면서 조국 장관의 사진을 어깨거리 화면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의 얼굴만 단독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조 장관과 오촌 조카를 뜻하는 검은 실루엣을 함께 이렇게 구성하는 어깨거리 화면을 내보냈어요. 검은 실루엣.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거 음성적인 인물, 뭔가 안 좋은 인물과 연관이 된 것 같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고요. 특히 이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것이 MBN 연휴에도 소환 예정이라는 9월 13일 기사였는데요. 연휴에도 소환 예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검찰을 배경으로 한 조국 장관 사진을 딱 어깨거리 화면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만 본다면 연휴에도 소환 예정인 사람이 조국 장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아니 나는 이거 보면 당연히 난 조국 장관 소환되는 줄 알았어.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다 그렇게 보지. 조국의 사진과 함께 딱 연휴에도 소환 예정. 그리고 또 하나는요. 노렸어. 이 또 하나는 제목이 이러면 조국 낙마예요. 제목이. 이러면 조국 낙마. 어쩔. 그러니까 MBN 진짜 제목 정말 기분 나빠요 정말. 갑작스러운 입국 왜? 이것도 그러니까 오촌 조카가 입국했다. 뭐 물론 체포가 아닌 게 어디냐라고는 신분데 아무튼 갑작스러운 입국 왜?라고 해서 이것도 다 그림자로 이렇게 하고 저는 일단은 그림자 넣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미리 말하는데 오촌 조카 사진 보여주라는 거 아니에요. 오촌 조카 사진을 막 갖다가 무리하게 막 그 사람 얼굴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굳이 조국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엮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도하는 게 정말 옳은 것이냐. 연관성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그래도 오촌 조카인데 왜 연관이 없냐. 뭐 이웃 사촌도 연관이 있는데 또 이렇게 우길지도 몰라. 그런데 우기는 데는 아무튼 못 말려. 그런데 아무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진솔 씨가 말한 것처럼 아예 조국 사진만 뜩 쓰면서 연휴에도 소환 예정 이렇게 글을 자막을 붙여버리면 제목을 붙여버리면 뭐가 됩니까? 못 본 사람들은 야 소환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소환이 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래서 MBN은 이랬고요. 네. 그다음에 YTN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얘기 좀 해주세요. 네, YTN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관련된 의혹이나 혐의 사실이 나오는 이 상황을 가지고 조국 장관과 검찰과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화면 구성을 사용했는데요. 대표적으로 YTN 나이트 포커스 조국 임명 후폭풍 법무부 검 갈등 격화라고 대담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연수 앵커가 대담 시작에 앞서 검찰은 검찰의 일, 장관은 장관의 일, 나란히 각자의 일을 하면서 시너지를 낸다면 금상첨화인데 양끝에서 출발해서 맞부딪혀서는 안 되겠죠. 그런 모양새를 부추겨서도 안 될 거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보도의 화면 구성과 앵커의 질문을 보면 장관과 검찰이 갈등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부추기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대담 시작 전에 주제어 영상을 보여주고 이 말미에 파국으로 치닫는 석궁열차라는 자막을 내보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장관이 이렇게 서로 뭔가 등을 맞대고 있는 것 같이 사진을 배치를 했습니다. 나는 이거를 오타난 줄 알았어. 석궁열차라 그래서. 설국이 아니고 석국이다. 윤석열의 석에 그걸 어떻게 금방 알았어? 나는 한참 생각했어. 아 그러셨어요? 네. 왜 석국이지? 오타냈나? 진짜 그러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캡처한 거야. 내가 확인하려고.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대담 중에 등장한 화면에서도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사진이 함께 나오면서 팽팽한 긴장감 이런 제목이 나오고 막 가운데 이렇게 영화 보여줘 지금 가운데 막 불꽃이 튀고 야 이런 거 종편에서 많이 나오던 건데 네. YTN이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되게 법무부 일부 간부의 얘기와 대검찰청 관계자의 얘기를 대결 구도로 딱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화면 구성을 보면 되게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네. 팀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네. 앵커는 이렇게 말하는데 제작하는 영상팀에서는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영상을 올려놨나 이런 아니 생각이 이게 지시가 안 내려오면 그걸 만들겠습니까? 알아서? 팀이 다르면 뭐 손발이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방송 내용을 보고 하는 거죠. 미리 아무튼간에 만드는 건데. 너무 웃겼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YTN이 왜 이렇게 종편스럽게 점점 그러게. 이런 걸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나마 칭찬할 만한 거는 MBC였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 내용이 거의 모든 방송에서 다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제 그 뉴스공장에서도 이 얘기를 짧게라도 그래도 꼭 하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요. 네.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네. 근데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MBC만 제대로 된 방송을 했고 보도를 했고 나머지 보도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쏙 빼먹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네, 9월 10일에 이 오촌 조카와 이 조국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 투자액이 투자됐다는 업체 웰스 CNT의 최모 대표가 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KBS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들이 모두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도를 살펴보면 SBS 조국 측 예상 답변 미리 하는 것처럼 곳곳 언급이라는 9월 10일 보도에서 이현영 기자는 통화 중 오촌 조카 조 씨는 청문회에서 답할 것이 내일 저녁까지는 정해진다며 조 씨는 청문회에서 답할 것이 내일 저녁까지는 정해진다며 청문회 준비 일정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도 합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해외에 머물고 있던 조 씨와 조 장관 측이 청문회 답변을 조율한 것 아니냐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라고 보도를 했고요. JTBC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된다. 오촌 조카 녹취록이라는 보도에서 허진 기자가 하지만 조 씨가 청문회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춘 정황도 있습니다. 조 씨는 조 후보자 측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내가 그 업체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하냐 모른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조카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조카는 후보자 측과 접촉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라고 보도를 내놨습니다. 야, 이건 보면 뭐 거의 네. 뭐가 범죄 정말, 현장인 것 같아. 네, 빼도 박도 못하는 것 같이 보이죠. TV조선 채널A, MBN, YTN도 비슷한 식으로 오촌 조카와 조 후보자 측이 청문회를 앞두고 말 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정황이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들 보도를 보면 조 후보자 측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는 오촌 조카의 일방적인 발언만 있을 뿐 오촌 조카가 조국 장관 측과 직접 접촉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이죠. 없죠. 네, MBC 검 끝까지 가나 동생 전처 등 자택 압수수색이란 보도를 보면요. 다른 방송사에서 생략한 최모 대표의 발언이 나옵니다. 녹취 내용을 보면 조모 씨가 지난 8월 25일 해외에서 최모 대표에게 전화해서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해달라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또 2차 전지 회사인 IFM에 투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전부 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웰스 CNT 최 대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국 선생 때문에 왜 이 낭패를 당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 녹취록은 해외 도피 중인 조 장관 오촌 조카가 모든 의혹의 중심이고 주도적으로 말 맞추기를 요구해왔다는 취지입니다. 야, 조국 장관을 모른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사실은? 네. 이 녹취록에서? 이걸 내보냈어야 되는데 왜 이걸 왜 어떻게 네. 다른 언론들은 하나도 안 보내고 MBC만 보냈지? 네, 네. 어떤 이런 결론으로 와. 말을 맞춘 정황이 보입니다라고 해놨는데 모른다라는 게 껴들면 정황이 보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와, 이거는 그런 진짜... 건지 참. 근데 MBC만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거 어떻게 이거 나는 이거를 다 내가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서나 다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듣는 방송만 그랬나 봐. 그래서 세상에. 너무 신기했어요. 이 보고서를 보고 진짜 말을 안 했어? 그리고 오히려 SBS 보도만 봐서는 이거는 뭐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조국. 완전 짜고 지금. 네, 지금 그리고 허위로 솔직히 진술해달라 말해서 이런 그 느낌이잖아. 통화 내용 중에 조 씨는 청문회에서 답할 것이 내일 저녁까지는 정해진다. 이 얘기는 솔직히 내가 한상혁 우리 후보자 있잖아요. 한상혁 후보자랑 통화 한 번도 안 했어도 알아. 나도 그 사람 내일까지 답하지 그럼 내일 저녁까지 청문회 전날까지 다 정해지지. 그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일까지 답하지 정해질 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맥락 없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준비 일정을 알고 있다? 준비 일정이라는 게 뻔해. 내일이면 오늘 저녁까지 정해지는 거야. 그거를 이런 상식 수준의 얘기를 해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언론이 어떻게 이렇죠? 그러니까 아니 전체가 다 이랬다는 거잖아. 네. MBC만 빼고. 네. KBS는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방송사들 보도 안 하면 차라리 차라리 낫다니까. 낫지. 보도 가치가 없다고 본 네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지 이건 보도했어야지. 조국 모른다. 기자들이 이 부분만 못 말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막 다들 빵 터졌던 그 버닝썬과 조국 장관을 연결시켰던 TV조선 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네.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가 뚜렷한 근거 없이 조국 장관과 버닝썬 사건 관련 인물들이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버닝썬이 왜 나와? 네, 버닝썬이 여기 청와대에 근무 중이었던 사람이 네. 하나 있잖아요. 네. 윤모 총경. 네. 그렇죠? 네. 네. TV조선 조국 펀드 수사에 버닝썬 연루 사업가 등장 외에서는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버닝썬 사건 관련 인물로 알려진 윤모 총경과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과 버닝썬 사건 관련 인물들이 연관이 있다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요. 신동욱 앵커는 조국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회식 자리에서 찍었다는 사진입니다. 얼굴을 가린 이 사람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모 총경으로 버닝썬 사건 당시 승리와의 관계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으로 사업가 정모 씨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정 씨는 윤 총경에게 가수 승리를 소개해준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소개하는 이유는 사업가 정 씨가 조국 펀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관계들이 부분적으로만 연결돼 있어서 전체 그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검찰은 이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꽤 연관이 있나? 이런 식으로 의문이 드는데요. 한참 새겨들어야 돼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관이 있다는 사실, 구체적인 사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보도에서 유일하게 명확한 사실로 제시한 것이 이 정 씨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요. 정 씨 회사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코링크가 인수한 2차 전지 업체 WFM으로부터 8억 원을 투자받은 업체입니다. 조 장관 가족의 펀드 의혹이 터지자 해외로 도피한 WFM 최대 주주 우모 씨는 정 씨 회사에 큰 돈을 투자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WFM의 새 대표로 취임한 김모 씨는 큐브스 사내 이사로도 일하며 정 씨와 수년을 같이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코링크와 WFM 그리고 정 씨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초 WFM의 김모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대단히 복잡하다. 네,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조국 장관과 버닝썬 사건 관련 인물이 뭔 연관이 상관이야? 있다라고 하기는 되게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채널A 단독 꼬리 자르기 수사 9월 13일 보도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승연 앵커가 네, 조국 가족 펀드에 돈을 굴리는 콜링크는 버닝썬 사건에 등장하는 경찰과 우연찮게도 같은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경찰관은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일했던 인물이라 눈길을 끌지요. 자, 그런데 콜링크가 버닝썬 사건이 터지자 투자금을 회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주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보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국 가족 펀드래. 그냥 대놓고. 조국 가족 펀드. 조국 가족 펀드가 아니죠. 네. 참 앵커 멘트 아주 저렴합니다. 자, 그리고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네, 최주영 기자는 큐브스라는 회사는 큐브스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윤모 총경이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한 회사입니다. 조국 가족펀드 투자사이자 정경심 교수가 자문료를 받은 WFM도 큐브스에 8억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4년간 유지됐던 투자는 올해 1월과 3월 사이 중단됩니다. 당시는 버닝썬 사태로 윤 총경이 수사선상에 오른 시점입니다. 검찰은 버닝썬 사태가 윤 총경을 타고 대통령 민정수석실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자 조 장관 측이 꼬리 자르기를 지시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당시 WFM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우모 전 대표와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총괄 대표로 있고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 PE가 최대 주주로 있었습니다. 조 장관과 윤 총경의 어깨동무 사진을 찍어준 인물로 알려진 큐브스 정모 전 대표와의 거래를 빠르게 정리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장관 측이 이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무 복잡한 얘기해가지고 막 사람들 짜증나게 하려고 지금. 뉴스 안 보게 하려고?
그냥 버닝썬이랑 연관 있대. 그것만 남기려고. 그걸로 남기려고. 쉽게 얘기하면 별것 아닌데 막 어렵게. 지금 얼마나 복잡해요. 연관성을 못 찾았는데 다 들었는데도 모르겠네. 가만히 자세히 찬찬히 봐야지. 어지럽습니다. 그렇군요. 참 고생들 많이 하시네. 진짜. 아니 근데 그게 그런데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이렇게 보통처럼 이렇게 모니터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서 뉴스를 보잖아요. 그럼 야 저건 뭐 되게 잘못했나 보다. 그 생각만 나요. 버닝썬? 이러면서. 그러니까 야 조국 이제 뭐 별거 다 하네. 버닝썬 뭐 승리 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 TV조선 보도에서 보면요, 이 조국 장관이 이 윤 총경과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도 나지만 이 버닝썬 관련 인물들로 알려진 윤모 총경, 정모 씨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사진을 찍었다 이런 내용도 언급되거든요. 전혀 관련 없는. 아니 사진 그러면 뭐 찍으면 안 되나? 아유 정말. 아니 그리고 같이 청와대 근무하는데 사진 당연히 회식하다 찍죠. 뭐 찍을 때 되면 찍겠죠. 사진 찍어준 사람도 문제, 사진 찍힌 사람도 문제. 지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국 보고서를 지금 각자 다 조국 보고서 쓰고 있어요. 지금 천희 씨도 지금 일주일째 붙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시영 씨도 호시탐탐 조국 보고서가 나올긴 할란가 몰라. 자꾸 중간중간 딴 게 끼어들어서. 근데 아니, 언론이 좀 그만해야지.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다 때려치우고 당장 그 제가 아까 말한 그 정경심 교수 공소장 그 관련된 보도 너무 나빠요. 그거 또 시작해야 돼. 지금 마무리도 못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시영 씨는 아무래도 조국 때문에 이제 그 크게 한번 아프겠어. 보도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뭘 끊어야 되잖아 중간에. 이쯤 되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사건이 끝도 없이 계속 벌어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서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어제도 발제가 올라왔는데 발제 보면서 아니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조국을 못할 거고 근데 조국은 조국대로 되게 심각하고 보도가 그런데 그거에 묻혀 있는 예를 들어 지금 그 도로공사 관련된 보도도 해야 되잖아요. 모니터를 너무 이제 중요하고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제대로 보도 안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서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모로 우리가 활동가들이 바쁩니다. 네, 어찌됐든 아프지 말고 잘 생존해서 이 싸움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그 전에 언론들이 좀 정신을 좀 안 차려. 포기하세요. 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냥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행히 많은 요즘은 제가 그 민원연 포커스에도 약간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전 국민이 언론 전문가, 미디어 전문가가 된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이 언론 전문가 더하기 팩트 체크 전문가가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그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우리는 잘 엮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니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